나라가 내포의 인물들을 조명해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천에서 오신 송광호 의원님도 계시고 또 저기 부산에서 온 정말 사랑하는 아우님도 계시고 한데 다른 지역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에는 한번 보세요. 천안의 유관순, 아산의 이순신, 예산의 윤봉길 켜주세요. 괜찮아요. 실내도 너무 어두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예산의 윤봉길, 김정희, 홍성의 만해 한용운, 그리고 치영장군, 김자진 같은 분들, 그리고 토종 이지양 같은 분들이 과연 동네에 있는가. 제가 따져보니까 내포라는 지역이 독특한 지역이어서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 25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품이 되거든요. 역사와 인물과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노래도 하고 옷도 개발하고 상품도 개발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의 최고로 좋은 역사적인 명소가 내포지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2003년 내포사랑 큰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기획을 해서 신대평 치다가 충청남도 도청을 공주로 옮기려고 해서 차량산맥을 넘어서 내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내포 신도시가 충청남도 도청이 된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되는데 내포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충남 도청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숨겨진 땅이거든요. 천혜의 명당이 내포 지방인데 내포 지방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천의 의림지가 바로 내포의 출발입니다. 의림지의 최고의 명인인 우리 송광호 의원님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면 어떨까요? 최고십니다. 거기 보면 저기 용두산도 있고 거기가 이제 결국은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제천을 싸고 있는 게 충주입니다. 충주를 중심으로 청주에서 충청도잖아요. 충청남도가 아니라 충청서도입니다. 이 소위 내포지방은 차량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안쪽에 있거든요. 한반도 보면 양쪽 무릎 대퇴부로 해서 자궁 같은 곳입니다. 그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명수입니다. 이명수. 저도 그렇고요. 삽교천 있고 한데 그 내포 사람인데 이명수 의원하고 제가 20년 3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명수 의원을 충청남도 도지사로 만들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안희정 지사나 양성준 지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다릅니다. 할 사람이 따로 있죠. 이명수 의원이 소위 비류백제의 본고장인 아산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비류 역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백제가 굉장한 문명을 갖고 있고 백제가 세계를 제패했던 문화 왕국이었다고 하는데 백제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산동박 이게 다 백제 땅이었고 월남까지 백제 땅이었거든요. 백제가 없어졌어요. 왜? 신라가 당나라를 하고 사바사바에서 백제 국을 함락시킨 다음에 비료 역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게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한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벤트를 좀 만들어서 드러낸 게 한류거든요. 이제 신촌은 개화기에 무학대사가 여기다 왕궁을 만들려고 하다가 저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삼각산 밑으로 가서 500년 하고 이제 멸망이 됐는데 그 대신 신촌은 신문명을 받아들이는 근원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화여자대학도 미션스쿨, 연세대학교도 미션스쿨, 그리고 서강대학교도 가톨릭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만든 학교인데 요즘엔 여관만 갑니다. 춤만 추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인물과 이야기 그리고 칼, 정치, 거울, 언론 그리고 돈의 문화 그리고 교육과 종교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재작년 9월 5일 이 자리에서 신촌문화학교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지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 100분 이상이 오셨고 오늘 귀한 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천안에 우리 신촌 제가 향토노래 창작단에서 할 때 작곡을 맡아주시고 또
신촌문화학교에서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소위 우리가 멘토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인간의 인스턴트라고 하는 걸 저희가 제공했는데 그 일기 인스턴트 자격을 받으신 백제예술대학교에 백제문화예술 최고의 권위자이신 정덕기 예술대학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백석기 제가 이제 정덕기라고 하니까 제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정덕기라는 그 후배가 오빠 나 거기 안 가는데 왜 거기 갔다고 그래? 언제 내가 너 왔다고 했냐 했더니 아 정덕기 왔다고 그러던데 아니야 엄마 너보다 더 훌륭한 교수님이 계셔 정덕기 교수. 아 그래? 가곡이 참 어렵습니다. 가곡 현재명이라는 분들하고도 뭐 그리운 금강산 뭐 이런 가곡이 많잖아요. 그 가곡이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 다스리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덕기 교수님은 가곡을 1000곡은 받으셨어요. 1000곡은. 그래서 가곡 학회도 협회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먼발치에서 오신 우리 정덕기 교수님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제가 뭘 한다니까 우리 부산에 아주 망둥이 대단한 아우가 쫓아왔어요. 우리 최수영 아우님은 경기도 도지사 하고 싶어 하나 봐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태입니다. 부산에서 대전에 온 지는 2년도 안 됩니다. 경기도지사 하려고 대전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 먼저 오신 분들이 원래 좀 저걸 많이 받는 거예요. 혜택을. 제가 먼저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저희 백제 홍삼에서 주는 저거가 있어요. 홍삼 캔디가 있는데 6년근으로 만드는 거라 굉장히 비싼 가격이 한 5, 6천 원 하는 건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해서 누구 안 주면 나 지금 못 먹을 거. 백제 홍삼 6년근으로 만든 홍삼 캔디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감사해요. 늦게 오시면 못 받아가지고. 우리 저 총무님 다 같이. 제가 특별한 순서가 씨 소개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제가 야, 내가 먼저 소개했는데 늦게 하냐를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해해 주셔요. 오늘 제일 먼저 오셨는데요. 우리 최세영 아우 다음으로 오신 우리 송정석 고모님 소개하겠습니다. 송정석 고모님은 저희 고향 선배님이신데 아주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옛날엔 돈도 많아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국민의힘에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주영 의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문을 맡고 계시고 저랑 아주 가까운 이진삼 장군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우리 송정석 고모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한 분이 또 오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명수 의원도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셨지만 저분은 청주에서 내리입다 사선 하시는 분인데 오재세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재세 의원님. 오재세 의원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형님 오늘 오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형님도 나중에 문화부 장관, 복지부 장관도 해야 되고 충청북도 도지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형님 오셔서 좀 축하해줘라. 저하고 또 잘 맞아요. 제가 뱀띠인데 솔직하고는 아주 찰떡궁합이거든. 그래서 형님 실은 저 형님을 저는 충청북도 도지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이시종이가 안 비켜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민주당에 의원들이 많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 그만두는 분위기라서 제 친구들 이석연이고 다들 그만뒀어요. 그때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죠? 복지, 청년 복지, 노인 복지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을 갖고 오신 김호일 대한민국의 100만을 갖고 있는 1000만을 가지고 있는 대한노인의 중앙회 회장님께서 우리 오재세 의원님을 상임 부회장님으로 모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노인의 중앙회 상임 부회장 자격, 그리고 이명수 의원의 그 보건복지 선배로 또 충청도의 어른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재세 의원님께 격려와 고마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인데 지지난주에 정확하게 하면 6월 1일 날 효문화 콘서트를 하셔서 이 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50년간 효를 연구한 효문화연구원의 김효수 이사장님, 김익수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몸이 좀 불편하신데 그래도 김익수 이사장님 오시니까 효 분야 전문가들이 다 와서 효문화대학교 대학원 최성규 총장도 오시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오실 자리가 아닌데 이명수 의원 같은 분 내가 축하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이명수 의원을 위해서 특히 오셨습니다.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효의 으뜸인 김익수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다 괜찮으신 분들이죠? 저는 그 대학교도 다니고 그 석사 과정도 마치고 또 CEO 과정도 해봤는데 CEO 과정 하면 6개월 동안 300만 원, 1000만 원 내고 친구 5명 새기고 와요. 제가 이 자리는 오늘 새로 여러분이 15명에서 20명의 정말 어른의 친구들을 사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시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두드려 팰게요.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전 친구가 되는, 나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들어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송광호 선배님이 저보다 11년 장교단 선배신데 저 선배님 7, 11년 먼저 가라는 거고 제가 오늘라도 먼저 가면 제가 먼저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끼는 우리 아우님 이연범 아우가 왔는데, 이연범 아우는 예산 후배인데 제기동에서 그 쌀 장사합니다. 쌀. 옛날에는 부자가 되면 쌀하고 고기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 쌀이 하얀 쌀을 안 먹어. 그래가지고 기능쌀 분야를 연구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우리 이연범 아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기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군님이 오신다니까 또 장군님이 막 오셨는데 윤영호 위원장님하고 그 이상윤 장군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향은 충청도인데 원주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윤 장군은 홍성 후배시고 이 홍성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장군으로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학사장교라고 학사장교 이렇게 하시고, 윤영호 위원장님은 이제 고향이 충청도인데 어떻게 원주에 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랬어요. 원주에서 오신 윤영호 위원장님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명수 의원하고도 가까운 관계고 또 이진삼 장군님도 존경하신다고 해서 지난번 모임에 있을 때 그 두 아우님들하고 함께 이진삼 장군님에 가서 댁에 가서 밥도 먹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임을 진행해 주실 대한민국 제가 보기엔 우리 뜰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성은이 만극하여입니다. 김성은 단장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오세요. 이따 진행하시기 위해서 마음풀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김성은 단장님은 한복을 홍보하는 항복 홍보대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되게 이쁘거든요. 이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 전에 그 동남아에서 각 민속 의상 경연대회에서 한복을 입고 1등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1등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복 입고 오지 마라 그랬어.
꼬셔갈까봐. 우리 김성훈 단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소개를 마친 다음에 제가 김 단장님 진행으로 일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성윤 장모님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앞으로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충성 한번 하죠. 예, 저는 고향이 충남 홍성입니다. 거기서 중열고까지 마치고 인천고등학교하고 한양대 공대를 나왔는데 제가 조종사가 꿈이다 보니까 학사장교로 가서 3년 만에 전역을 해야 되는데 조종사 지원을 해가지고 육군항공 병과장을 하고 3년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논산에 있는 육군항공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준장으로 병과장 하면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훌륭하신 선배님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님한테 혼날 뻔했는데 소개 안 했다가 제가 고향이 예산이고요. 고등학교를 홍성에서 다녔어요, 선배님. 그래서 홍성으로 가게 된 게 어렸을 때부터 땀 따라 기질이 있었어요, 선배님. 그래서 예산 중학교 다닐 때 그 농원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농원에 보니까 서울 영화배우 통신 강의록이 있는 거야. 배우가 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몰래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620원을 주고 서울 영화배우 통신 강의록을 했더니 이만큼 왔어요. 거기 보면 뭐 탤런트 영화배우 되는 길이 다 있어 그 안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백반화장도 하고 막 그 제루섬이라도 얘기하고 막 하다가 웃고 이러다가 선생님이 굳이 의도터지겠어요. 수업 시간에 웃는다고 연습하잖아요. 킥킥거리고 바보 소리도 만들고 제 별명이 그래서 쪼다가 됐어. 쪼다. 선생님한테 의도 터진다. 그렇게 해서 그 서랍을 예고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못 가겠어요. 왜냐면 형이 가더니 그 앞 깡패라고. 형이 경희대학교 체육과 나왔는데요.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 사람들은 담배만 잘못 피워도 의도 터지지 않아. 서랍을 예고 가니까 이 자식이 머리도 길고 이 풀어놓고 뭐 청바지 입고 지지배들하고 손보트 다니고 뭐 영화 보고 그러니까 화장실 뒤가 밥 처먹고 담배 피고 소주병 까고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쫓아왔어요. 아버지 걔 바로 서랍을 예고 가면 나중에 병신 된다고. 그래서 의도 터지고 간 게 홍성거든. 그래서 홍성을 존경합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홍성 분이라서 고장을 보입니다. 알고 보니까 홍성은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 상고사를 연구하니까 이 지리산 유양산 적벽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천부경을 발견한 분이 최치원 씨잖아요. 최치원 선생이 실은 거기 백산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최치원이 마지막 살던 곳이 홍성입니다. 이걸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경주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대단한 분이. 그리고 홍성에는 명인들이 참 많아요. 그 홍주목이라는 곳이 옛날에 여기 아까 오늘 네프 이야기 좀 했는데 평택에서부터 서천까지 22개 고을, 23개의 고을을 관장하던 홍주목이었어요. 워낙 세게 된 게 일본을 다 죽여버려갖고 일본 사람들이 군대가 와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홍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전 성당을 우연히 아버지한테 이제 혼나갖고 다녔는데, 가톨릭이 태동된 곳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1만 명이 가톨릭 신자가 죽었어요. 그때 2조 때 다 죽였어요. 4대 박해로. 홍성에서 6천 명을 때려 죽인 데가 홍주목이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김석환 우리 선배예요. 군수자리.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국회의원 하니까 이명수 의원 만들자 이게 아닙니다. 대단한 역사와 철학과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의원과 더불어 지역 어디든지 간에 내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세계 1등 국가로 강정산이 말하던 상등 국가로 만드는 일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울에 와갖고
좋은 여자 찾는다고 찾는데 서산 여자를 만났어요. 제가 서산 사람 꼼짝 못하는데 서산에 선배님이 하나 오셨는데 그 대선배님이십니다. 우리 저 불꽃이도 잘 쓸고 하는 우리 작가님, 우리 선배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잠깐 앞으로 모시죠. 카리스마가 굉장하시죠. 이 사람. 자기 소개 해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후배님께서 소산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그 원래 서산이 아니고 스산. 승산. 그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충청도에서 스산이라고 그래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산 스산이죠. 그건 토백이. 거기서 참 벌써 이제 71년이 지났나 6.25 때 태어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참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걸 보면 효자로서 이제 행동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다 이제 제자는 맛에 바람에 효도를 못하고, 다행히 아버지는 이제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92. 그래서 이제부터 효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이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서산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대전, 그다음에 대학교는 대전 찍고 서울,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결국 서울에 좀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상대 경영학교를 나와가지고 돈을 좀 벌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 모든 게 세상에 타고 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은 안 타고난 것 같고, 그나마 서해 불꽃이는 참 주위 조상이 이제 물려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은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 그러면 서도, 일본은 서도, 중국은 서법, 한국은 이제 서예. 손재영 선생이 이해를 붙였어요. 그래서 법이나 도보다는 그래도 미술을 관계되는 형상미가 풍부한 서예가 아주 표현을 잘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충청도에 이제 제일 유명하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서예가 추석, 예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산에는 추석이 계셨고, 앞으로 서산에는 저도 호가 운양입니다. 운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서산을, 충청도를 서해 메카로 한번, 여기 내포 또 우리 후배가 내포 문화의 리더니까 같이 호흡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죠. 오재세 의원님이나 송강호 의원님 처음 오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30%를 씁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 소개하는 게 30%고요. 발표자는 30분만 합니다. 30%.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 교류하는 시간 10분, 그래서 인사도 하고 명함도 교환하고 해서, 제 목적은 제가 해보니까 14명, 15명이 가장 좋아요. 20명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20분을 초청을 했는데 늦으신 분하고 지금 15분이 오셨는데 아주 가장 적절한 이런, 그래서 이명수 의원하고 이진삼 장군 오시면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방송을 진행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고려대학교 트러스 포럼에 박상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잠시 후부터 진행되는 신촌 문화 콘서트는 자유, 정의, 진리, 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녹화한 걸 주시면 여러분께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전파도 하시고 하면 좋습니다. 오늘 초미의 관심사가 충청도 대망론이에요. 충청도 대망론에 뭐 윤석열 씨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 돌고 돌아서 서양에서 일본으로 한국으로 기운이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해안으로 기운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의 중심으로 역사를 바꿀 때가 왔는데, 그래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아요. 한 작가분으로는 한 분 초청을 했는데, 그 윤문은 작가님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문필에 뛰어난 소질이 있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최근에 차기 대통령의 숙제라고 하는 이걸 책을 쓰셨는데, 전에 그 여기 우리 멘토 윤여준 장관이 쓴 것은 대통령의 자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차기 대통령의 숙제라고 하는 책을 갖고 오셔서 많이는 하지 말고 10분 정도만 이렇게 공급을 해달라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따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윤문원 작가님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합니다. 누가 이 비전과 정책으로 이 나라를 집권하고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는 묻히거든요. 그래서 15,000원짜리인데 제가 10,000원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10분만 사인해서 있다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문님 같은 분이나 이렇게 정책 관련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전화 연락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만 연습하고 제가 바톤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송을 진행하는 고대 툴스 포럼의 그 자유, 정의, 진리의 박상원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이거 하는 것도요, 점점 실력이 좋아지시는 거죠. 왜 저기 제가 나눠드린 이 쪼가리를 제가 교과서 뒤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가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요.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우리는 승리하리라 하는 노래 하고요. 그 다음에 상록수라는 노래를 저희가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일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가시면 커피도 있고 음료도 있고 편하신 대로 드시고, 안에 가면 찬물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밖에 안 나가셔도 되고요. 저희가 12시 좀 넘고 끝나면 기념 촬영을 하고 장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근처에 벌떼 식당이라는 데 보자가 잘 식사를 하시면 4명 단위로 그럼 저희가 음식과 같이 뵙도록 해서 합니다. 이따가 그 국민을 내는 애국가 할 때 제가 제 기타 반주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고 우리 김단장님께서 일부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차 신촌 인생 특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해볼까요? 마이크 대갈까요? 자, 그러면은 드실 분들을 드렸고요. 준비되죠. 우리 애주가 제차를 할 건데 마스크 쓰신 상태로 1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아려강산
소개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네, 참석자 내빈 소개를 조금 전에 해드렸고요. 조다르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신촌문화대학 인생학교장이시고 청교도의 이벤트 전략의 저자이십니다. 이 조다르 교수님께서는 문화 중심 만들기,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오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올라가주시죠. 정말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15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다른 분하고 16분 오셨는데 특히 멀리서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저 제천에 송광호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원주에서 오신 두 분의 그 위원장님들 장군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천안에서 오신 우리 정덕기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데도 와주신 누님 그쪽 뒤에 앉으시면 그쪽 편하게 와주세요. 우리 김익수 교수님, 그리고 대선배님 우리 송정석 고모님, 그리고 서산영님, 그리고 윤문원 작가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산하고 비슷한데 거기도 강이 있어요. 저쪽에 그 소양강 처녀 우리 홍순자 총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큰 사업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에게 그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실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시고 의료 보면 종합검진하는 거죠. 종합검진 전문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에서 예쁜 사진을 찍어주시는 사진 전문가 김동홍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맨날 봉사하시는데 혹시 돈벌이 되는 거 있으면 좀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늦게 오셨는데 우리 그 전주 출신 그 누님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이노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서 손을 쳐주시죠. 네. 누구보다도 귀중하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 국가 개혁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큰 애정을 갖고 계신 우리 애국자 오재세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잠시 후에 아마 축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이 교과서를 간단히 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신한류 발신기지 신촌문화학교가 운영하는 오픈스쿨 신촌인생학교는 이곳에서부터 신한류를 만들어보자 하는 뜻으로 2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은 신촌문화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분의 애정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진실하게 살아온 진실한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이명수 의원을 초청해서 그 선후배님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촌문화학교는 32년 전인 1989년 7월 4일 개원하고 세계 최초의 문화창조학교로 지적한 이벤트 스쿨을 열어 이 땅에 돌풍을 만든 한국이벤트개발원에서 한국 콘텐츠 개발이라는 주식회사로 박근혜 대통령 붙들려 간 날 만들었습니다. 한국 콘텐츠 개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문화학교입니다. 대한민국은 1만 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역사인 세계, 첫 번째는 불을 제일 먼저 사용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바퀴를 가지고 문명을 일으킨 나라이며 문자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나 서양에서 문명이 먼저 깨어서 4,000년 역사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천 개벽의 주인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또 늦게 오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왼쪽 밑에 보시면 저희 콘텐츠 개발 그 신촌문화대학 자문위원이 63명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 자문위원장이신 문공회장이신 서종환 회장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미팅 때문에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앉으십시오.
소 회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편하게 앉으십시오. 조정원 회장님은 아니 내가 이렇게 인사하는 예예예. 예, 앉으시죠.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그 주제 발표라는 이명수 의원의 그 대전고등학교 직계 선배시고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고 미국에 가서도 돈도 많고 문화관광국의 그 제일 어른 역할을 하시는 문공부의 동창회인 문공위 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신 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사례를 못해서 제가 돈을 만들면 반드시 우리 소 회장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정원 회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 출신 이명수 의원을 초청해서 문화복지, 서현시대의 국가 비전, 그리고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시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선후배님들이 조언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고, 오늘은 이명수 의원과 친구가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정당을 떠나서 또 개인적 사상을 떠나서 같이 함께하면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000만 원 내고 CEO 과정 그냥 2시간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기발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세계 중심국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25 동란 때 한국에 와서 혼혈 가족 1,500명을 먹여 살리고 입혀주고 가르쳤던 펄봉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갈대바 같은 나라지만 살아있는 갈대다. 그리고 대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지는 낙엽은 떨어졌어도 대지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지라는 6.25 동란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지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가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다수가 늘 이기는 것은 아니다. 소수라도 힘을 뭉치면 거대한 다수를 이길 수 있다. 전 펄병 여사의 말처럼 오늘 17명이 오셨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거대한 조직, 거대한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애정으로 제가 문화학교를 만들고 또 향토노래 창작단을 운영하면서 뭐 선방지축할 때 혼내기도 하고 성질나서 싸우기도 하고 했던 여기 63명의 자문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 한 분 한 분 존경하고 그냥 강석진 회장, 지휘회장이셨죠? 박정현 총장님, 권천론 박사님, 오늘 오신 김덕기 교수님. 김덕기는 저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있습니다. 부부의 본부장으로 김미자 교수님, 김민아 총장님, 김산호 화백님, 김성태 신부님, 김익수 교수님 오셨죠? 김일용 헌정 회장님, 김장실 의원님, 김충환 의원님,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님, 김홍신 소설가님, 노웅래 의원, 소설가, 좀 다음에 민승 총재님 아마 좀 이따 오실 거예요. 박강수 총장님, 박규채 연예인, 박동우 신부님 이런 많은 분들이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께 몽땅 박수로 이게 끝내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 인사 말씀을 이거로 대신하고요. 다음에 그 축사를 듣는 순서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를 잠깐 바꿔서 축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도현 교수님, 어느 선생님부터 모실까요? 네, 호명에 서서 나오신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축사는 제가 또 성함하고 또잘 그러셔요? 오재세 의원님부터 모시고 오재세 의원님, 네, 모셔볼게요. 대한민국회 중앙회 상임 부회장으로 오신 오재세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조다로
유아 실촌 인상학교 주관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 고향의 정치 대선배님이신 송광호 의원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건강하시고 아주 좋은 모습을 뵙게 돼서 정말 좋고요. 또 우리 또 선배님이신 서정환 선배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다른 많은 분들 한번한번 아까 우리 서산의 서해 수사 선생님을 도움을 하신다고 하시면 뵙게 됐고 또 우리 좋은 책을 쓰셔서 일단 읽어봐야 되겠는데 대통령의 숙제 책도 저자도 뵙게 되고 많은 우리 윤위원장이 뵙게 되고 책을 고맙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청주에서 17대, 18대, 19대, 20대 4선 16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지난 2020년에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년 몇 달 동안 지금 잘 백수로 잘 놀고 있는데 30년 동안은 제가 우리 이명수 위원장님과 같이 옛날 지방행정을 해서 제가 온양시장과 대천시장을 하고 청주부시장을 하고 인천부시장을 하고 30년 동안 공무원을 하고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서 46년 동안은 쉬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일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1년여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공직에서 벗어나서 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1년 얼마 동안 지금 아주 휴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조다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46년간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고 이렇게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대단한 훌륭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가 다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기적을 이룬 나라라는 칭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저도 1년간 놀면서 각 지방을 돌아다니보니까 지방도 굉장히 아주 발전하고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이 유사일의 역사일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만 하고 앞으로 미래는 어떤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이 절정기인데 미래에 이 3만 불에서 4만 불, 5만 불, 6만 불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위기의식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1990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3만 불이 되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3년 만에 4만 불이 돼서 1990년, 95년 그쯤에는 일본이 아주 최절정을 이루었었는데 1995년에 4만 불이었던 일본이 지금도 4만 불입니다. 무려 지금 26년이 지났는데 4만 불에서 3만 불로 다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또 4만 불이 돼서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일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일본이 이렇게 잃어버린 30년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일본의 뒤를 밟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저출산 고령화 위기라든지 저성장의 위기라든지 양극화의 위기라든지 또는 부채, 정부 부채의 위기 이렇게 네 가지가 커다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그 4대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정치적인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하면서 정치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한때 러시아도 세계 경제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러시아가 그랬다가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중국도 망했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데 망한 것도 정치고 일어난 것도 정치다. 그래서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또 메르켈의 독일 이렇게 독일도 뭐 2차 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했다가 지금 다시 부흥을 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나라든지 간에 흥하는 것도 정치고 망하는 것도 정치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잘 나가는 거는 저는 지난 70년 동안 그래도 정치가 그동안 잘못됐지만 이렇게 기적을 이룬 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공이 있다. 과도 있지만 공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러면 계속 성공할 것인지 또는 위기에 빠질 것인지 하는 것도 또다시 이제 정치가 그 책임과 역할을 정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정치를 잘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위기는 정치다. 리더십의 흥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훌륭한 우리 조다로 교수님의 신촌문화학교가 대한민국이 정치를 잘 정립해서 이제까지 이루었던 기적을 계속 일어나갈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좋은 기회에 훌륭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임부회장님 오세재 의원님께서 정치를 통한 나라사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서정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문공회장이시죠? 또 정의회장. 나중에. 네,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광호 의원님을 모시겠어요. IPC 3기이고요. 제천 출신이십니다. 문화상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오늘 또 축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제천에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모임을 주관하기 위해서 오늘 선생님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바로 원장님 수고하셔가지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구 축사하신 오재세 전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같이 의정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저 고향에서 저도 쉬고 있습니다. 우리 성공해서 공무원이 계시고 워낙 부자상 같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거 오늘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쉬면서 한국 우리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대해서 책도 좀 보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몇 천 년서부터 중국의 속박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국가 간의 유대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싫든 좋든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이 돌이켜보면은 3대 국은 전부 다 우리한테 피해는 좋은 나라고, 저도 그래서 친미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에 같은 동맹으로도 아니면 같이 어떤 외교를 더 짙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미국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우리 지성인들이 좀 하루 담은 한 10분간이라도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생각을 좀 하고 생각을 하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향에서는 사람들 만나는 말이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서 사는 10년 후에는 개인이나 지역이나 나라가 더 잘 살고 부강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도 하루하루도 지나면은 지금이나 10년 후나 발전 없이 그 시기 장식이다. 오히려 10년 후에 더 퇴보하고 멸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신촌문화학교가 참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발전한 나라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도 없는 몇 가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고, 아직도 코로나가 그 어떤 양반은 터널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터널이 잘 안 보입니다.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늦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좀 늦게 시작을 해서 그 일부를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일부를 진행해 주셨던 우리 김성은 단장님께 오시래요. 저기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운데 좀 더 사진 찍고 그러고 기념 촬영 하는 시간 좀 가지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교과서의 제일 뒤에 보면 제가 내년 여름에 서해안 하간포에서 세계 종교음악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음악제 영어도 잘하고 민요도 하셔서 제 아우인 탤런트가 있어요. 그 탤런트하고 둘이 WMC로 세계 대회를 진행하게 하려고 좀 둘이 잘 맞추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 한번 보실까요? 세계 종교음악제. 하간포에서 한 달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 하간포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아마 이명수 의원님께서 내년에 도지사가 2월 1일 되시면 아마 저희가 잘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고 엑셀레이터가 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3주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견인이었던 디플로머시 임덕교 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일본의 천황이 그 왕자일 때 자기 아버지는 쫌스럽다. 왜냐면 우리 조상이 백제 무열왕릉인데 왜 거기 가서 인사를 안 하냐. 그래서 지난번 디플로머시에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너 이제 요번에 이제 네가 천황이 됐으니까 인사하러 와. 내가 그쪽 국회의원이니까 환영돼. 만약에 이명수 도지사님께서 되시면 일본 천황을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사업으로 그런 일들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명수 의원을 모시려고 하는 것은 뭐 도지사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을 세우는, 문화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11시부터 의원님 말씀을 듣기로 했는데 좀 늦으셔서 의원님 스피치를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짧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가이면서 문화예술에 다니신 이명수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의원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부산 사람이고요. 또 교수님도 꼭 한 말씀 하시겠다 오셨어요.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세요. 자기자들이고 부산하고 이렇게 원주에서 멀리 오셨는데 제가 가까운 여의도에서 오면서 좀 늦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늦었는데 여기 두 번째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도 앞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뵙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송광호 의원님 또 선배님이시고 우리 오재세 선배님도 큰 선배님이시고 우리 서동환 선배님도 다 선배님이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여러모로 다 선배님이신데 선배님 앞에서 제가 감히 문자를 좀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한테 우리 도다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다 아시는 얘기고 다 또 이미 알려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으시죠. 정치도 복잡하고 경제도 살기 어렵고 다 힘듭니다. 이런 때 제일 큰 책임은 저희를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하고 나라나 이 국민들 삶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어제도 이제 저희 특정한 당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는 국대다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이제 30대가 당대표가 되고 20대가 대변인이 되는 이런 새로운 정치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하던 사고나 기존의 방식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 사실은 혁신하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죄송하지만 이 국회에 가보면 혁신을 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제일 혁신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정치권이고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혁신의 분위기를 어떤 특정한 당의 대표가 젊은 사람이 되고 대변이 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혁신적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물론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도자 혼자가 이 혁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큰 줄기를 해온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보고 선진국으로 해도 좋겠다 그런 결정을 했다는 그런 아마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저개발국, 중진국 그러다가 이제 선진국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한국에 대해서 붙여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마 보도를 보셨을 텐데 이 선진국의 문턱에 언제 들어가냐 했는데 우리도 그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그런 이제 자리에 왔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이제부터 우리 국민들이 함께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외람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이 제일 필요한 저희들이 혁신의 얘기를 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문화학교인데 문화도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노력과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공정, 정의,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정이나 정의도 지금까지 공정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 그런 정치, 그런 국가를 만들려면 이것도 혁신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냐. 어차피 이 대전환기에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바꾸기 위한 정말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 아시는 얘기 제가 다시 이 몽골의 징기스칸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고 싶습니다. 여기 해외에 다 나가고 싶습니다만 저도 이제 어떻게 살아보니까 지금 국회 오기 전에도 몽골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파란 몽골 반점이 있다라고 해서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 두드려서 반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같은 그 몽골 반점이다. 그게 실제는 그 유전학적으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파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동료감도 있고 가끔씩 본 이 몽골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유대감 내지는 동질감 때문에 한 7번을 몽골에 갔었습니다. 제가 해외를 많이 못 갔는데 그나마 7번 간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 빼고는 몽골에 갔습니다. 잠깐만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걷는 게 정상인지 쓰고 하는 게 걷는 게 정상인지 나중에 포스터 쓰게 잘 찍어줘요. 네, 그래서 좀 몽골 아신 얘기인데 최근에는 이제 몽골에 못 갔습니다만 한 2, 3년 전에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생기기 전에도 저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몽골에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몽골에 가면 역시 그 징기스칸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듣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런 표식이 없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울란바타르 광장에는 이 동상도 만들고 또 각 음식점이나 이런 서비스점에 가면은 이 징기스칸의 상징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걸어놓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언젠가는 몽골 제국을 다시 한번 크게 세우는 그런 시기를 자기들이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내몽고하고 외몽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브리야트 공화국 그것도 역시 내내 몽골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도 사실은 큰 나라입니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여러 많은 나라가 역사 속에 부침을 했습니다만 가장 위대한 나라가 어딘가라고 할 때 우리가 대개 로마를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당나라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토나 비록 역사가 뭐 짧았습니다만 영토나 이런 면에서 크게 이 세계사를 움직인 나라는 바로 이 원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 원나라를 만들게 된 여러 가지 기반과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든 사람이 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징기스칸입니다. 뭐 영화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그 징기스칸의 자체에 대한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듣고 한 거는 징기스칸이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또 집안이 그렇게 명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세계 역사상 한때 미국에서 조사했을 때 지난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조사했을 때 바로 이 징기스칸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그런 분을 빼고요. 그런데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은 가장 혁신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저 몽골의 들판에서 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싸움에 패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그럼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자꾸 싸우다 이겨서 큰 나라가 되고 많은 영토를 가지게 됐고 그렇게 뭐 역사에 남는 그런 발자취를 남겼다 그렇게는 보는데 그 속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나름대로의 비결과 철학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징기스칸이 그렇게 시작한 이 싸움꾼으로서 싸워서 이기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만 그 싸움이 그 사후 조치라든가 싸울 때의 그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름대로의 역사에 남을 만한 것들이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원나라라고 하는 그런 큰 나라 물론 이제 손자 때에 와서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포괄한 소위 유라시아 대륙을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영토가 넓었던 그래서 가끔 말씀하시기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그런 분들이 정복했던 땅을 다 합쳐도 알렉산더까지 포함해서 원나라의 제일 넓은 전성기 때 그만큼 것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역사상 가장 넓은 면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 이런 문명사적인 만남이 그 당시에 이어졌고요. 13세기, 14세기 그런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국제화 이게 벌써 원나라 때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구촌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시 이 원나라에서 그런 지향성을 벌써 영토를 많이 넓히다 보니까 당연히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여러 가지 교류가 생기고 그랬다는 거죠. 잘 아시는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로 그게 바로 지금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크로아티아가 아니고 거기서 자라을 하는데 역사상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르코 폴로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크로아티아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로 돼서 거기서 훌륭한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북경에 와서 여러 가지 그 보고관 견문록 쓴 게 그게 동방 견문록인데 저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런 그 큰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국제화나 세계화의 화두를 이미 제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라가 크다 보니까 큰 나라를 한 번에 통치를 못해서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우리 몽골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일제 36년인데 몽골한테 지배받은 건 훨씬 그보다 더 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몽골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처럼 역사적인 뭐 피해 의식이라든가 그런 그 반몽골 감정이 좀 적은 편이죠. 그것은 일본은 직접 지배해서 와서 우리를 여러 가지 강점을 해서 한 것이고 몽골은 비록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당시 고려시대 이 춘자들은 왕 그분은 모두 몽골에서 사실은 이제 승리 돼야 왕이 되었습니다. 충성한 충목한 그런 분들이요. 그렇긴 하지만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땅도 넓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몽골 지금이 뭐 인구도 적습니다만 그때도 많은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눠서 알아서 각 지역별로 통치가 돼야지 몽골에서 직접 통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의 개념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결국 나눠서 통치를 할 수 없는 각 지역별로 알아서 통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방화의 어떻게 보면 원형 아닌가.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몽골의 경우에도 그런 그 취지에 우리와 같은 취지의 그런 통치 개념이 작용을 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를 얘기를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환 장관님 오시는데 앞쪽으로 오신 분이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조건 좀만 이진삼 장관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교수님 얼굴 좀만 들어가 있어요.